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나시스템을 좀 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 큰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는 하죠. 하나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산과 조선이에요. 방산 쪽을 놓고 보면은 이제 전투기 레이더라든지 미사일 탐지 시스템 또는 전차용 방어 시스템 등을 좀 만들고 있고, 조선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필리조선소를 통해 갖고 유조선이라든지 화물선 등 여러 배를 건조하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배의 모형을 만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 그 배를 움직이거나 작동시키거나 그 배에 필요한 어떠한 시스템을 탑재하는 그런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놓고 보면은 글쎄요, 580억 정도라고 이제 키움이 3분기 실적이 나오긴 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증권사마다 이거를 예측하는 것들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결국 이제 2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작년에 작년보다는 같은 분기로 놓고 보면은 조금 수익이 좀 줄기는 했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전 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의 이유는 결국은 필리조선소에서 이거를 인수하기 위해서 돈을 냈죠. 거기에 대한 손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필리조선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필리조선소에 있는 적자는 누가 가져왔다? 하나시스템과 하나오션이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소가 일단은 정상화를 진행을 한다라고 해도 인건비라든지 파견비 등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으로 진출한 거죠. 미국 본토의 조선소가 하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이제 많은 인력들을 좀 보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미국의 조선소가 그 제조업이라든지 숙련공이라고 하나요?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서 그쪽에 이제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력이 가야 되고, 우리나라 인력이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갖고 일을 하는데 그냥 동일한 월급이면 될까요? 아니죠. 더 많은 것들을 좀 줘야 되는 부분이죠. 일단은 한미가 함께 추진하는 그 조선협력 프로젝트가 있고, 우리는 마스가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시스템도 필리조선소를 통해서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 마스가의 중축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오션, HD현대,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렇게 세 개의 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중공업보다는 HD현대라든지 하나가 좀 쌍두마차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방산 쪽도 우리나라 방산 굉장히 이제 가성비가 좋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유럽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내가 신청하면 5년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1년, 2년, 3년이면은 내가 원하는 땅덩어리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장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역시도 굉장히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 역시도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시스템이 이 부분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이거는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멀리서 잡는 첨단 무기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나름 관심을 보고 있고, 내년쯤에 수출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여기에서도 수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수출했던 것처럼 그 정도 규모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 K2 전차용의 능동 방호 시스템 레이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차를 공격하는 이제 조그만 드론 같은 거 있죠. 그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미사일 같은 것들을 감지해서 막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3분기는 영업이익이 조금 아쉽기는 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도 내년부터는 조선방산이 모두 다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어떤 증권사마다 이제 목표는 다르긴 하겠지만 대충 어느 구간이다? 요 정도 영역으로 목표를 좀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 정도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번 좀 지켜보자, 아니면 비중을 조금 줄이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러시아가 미국의 뜻대로 잘 안 되죠. 지금 보시면은요, 러시아가 유럽에 좀 침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발트 3국이라든지 조지아가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동결 자산으로 젤렌스키를 지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러시아산 가스 단계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고,
내후년 말 정도면은 러시아로부터 뭔가 이제 에너지를 들여오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단은 좀 중요한 고객들이 어떻게 됐다? 떠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런 제재들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도 이게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딱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부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러시아의 기초 위치에서 군대를 중단하는 것에 대한 협상 노선은 변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러시아는 트럼프의 계획을 조금 거부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조금 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쉽사리 뭔가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뭔가 이제 평화를 뭐 찾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얘네들 그럴까요? 예. 이들이 갖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성격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 근성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결국은 이거 뭐 1년, 2년 정도 아니면 몇 달 정도 잠잠하지 나중에 또 미사일 날리고 사람들 죽이고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뭐 민족인 것 같고 그 특성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또는 환경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뭐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런 투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아무나 다 죽이는 것들도 좀 아쉽기는 하죠. 그래서 좀 말해 뭐합니까? 자, 어찌되었던 간에 중동에서의 평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는 뭐 유럽과 러시아 이쪽에서의 평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나간다라고 했을 때 중국과 대만의 관계, 야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어찌되었던 간에 뭐 평화라는 단어가 좀 얘기는 나와주고 있지만 쉽게 멈추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방산 관련된 것들 충분히 움직임들이 여전히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허브경제TV 오늘도 열심히 매매 진행했고요. 여러분들 다 챙겨갈 수 있었던 수익이었죠. 저희가 여러분들 뭐 어떤 매매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저희는 뭐 스윙도 하고요. 단기도 하고요. 뭐 오늘 사서 오늘 매도하는 이런 하이파이브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맞는 것들 매매 방법들 찾아서 저희랑 같이 해보면 되죠. 이런 수익들 여러분도 한번 욕심도 내보시고요. 저희랑 뭐 같이 할 수 있게 좀 용기도 내보셔서 한번 오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